speak English? English? Are you from China? 对 Yeah. Yes, yes. From China? Chin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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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Why did you decide to come to America? 최근 미국 국경에 밀입국을 시도하는 중국인들이 900%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은 최근 제로 코로나를 해제하고 일반인들의 여행을 허용하는 등 과거의 활기를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코로나를 겪으면서 본 중국 정부의 실상을 본 이들은 목숨을 담보로 중국에서 탈출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한국을 비롯한 외국계 기업들이 중국 자본을 멀리하고 중국 부유층들이 한국보다 이주가 쉬운 싱가포르나 캐나다 등지로 대거 이민하면서 그 여파가 중산층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이로 인해 가장 영향을 받고 있는 곳이 한국과 미국이라고 하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멕시코 국경지대는 세계에서 밀입국 건수가 가장 많은 곳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많은 중남미 출신 불법 이주자들 중에는 단순한 도피 목적이 아닌 상당수 범죄 카르텔 조직들이 포함되어 있어 오래전부터 골칫거리였죠. 그로 인해 2016년 트럼프 정부 당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경장벽을 강화하고자 했으나 재선에 실패하면서 멕시코와 인접해 있는 일부 지역에만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현재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가는 밀입국은 그 자체가 수조 원대의 사업으로 거듭났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의 이민 희망자들이 밀입국 브로커들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는 연간 약 2조 2천억 원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1인당 수수료 520만 원에서 1,750만 원으로 뛰는 등 미국의 국경 강화로 밀입국이 힘들어진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본래 중남미 지방의 난민들이 주요 고객이었는데 최근에는 중국의 중산층들이 이 경로를 이용해 미국에 밀입국하고 있다는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텍사스 지역 언론에서 국경을 넘어간 이후 체포된 한 중국 남성을 인터뷰하면서 그 자세한 내막이 공개되었는데요. 미국 영토에서 붙잡힌 이 남성은 밀입국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Did you decide to come to America? 你为什么决定来美国向往美国的自由。 ？Yearning for American freedom.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여권은 무비자 협정이 거의 맺어져 있지도 않고 중국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만 하기에 해외로 나가기란 쉽지 않죠. 하지만 극히 일부 한국 여권처럼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데요. 중남미 국가 중엔 에콰도르가 있습니다. 에콰도르는 중국 1대1로 사업의 피해국으로 에콰도르 최대 수력발전소의 총 공사비 3조 3천억 원 중 85%를 중국 개발은행에서 이율 6.9%에 빌려 건설한 바 있는데요. 이 또한 완공 이후 댐에서 수천 개의 균열이 확인되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에 갚아야 할 공사비를 빌미로 에콰도르는 중국과 강제적으로 FTA, 무비자 협정 등을 맺으면서 중국인들이 제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밀입국 브로커와 중국 중산층들의 접점이 되었던 것이죠. 해당 남성은 우선 에콰도르에서 브로커들과 접선한 뒤 불법 어선을 타고 멕시코와 인접한 파나마로 넘어가서 화물 컨테이너에 숨어 멕시코로 밀입국, 그리고 브로커들이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높아진 국경을 통과했다고 하는데요. 이들이 브로커에게 지불한 최대 금액은 인당 4천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방법으로 밀입국을 하려다 적발되는 이들이 제로 코로나가 풀리면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체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물론 입국에 성공한 숫자만 계산한 것일 뿐 실패한 이들을 포함하면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경 근처에 사는 주민들에게서도 길을 잃고 헤매는 중국인들을 봤다는 제보가 급증함에 따라 안전에 유의하라는 지역 공고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최근 한국과 중국의 비행기 노선이 다시 열렸습니다. 그동안 닫혔던 하늘길이 열림에 따라 한한령 때문에 간접적으로 보기만 해야 했던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됐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그동안 한국에 거주 중인 유학생이나 대리 구매업자에게만 의존해야 했어서 화장품을 비롯한 한국 제품들을 사려면 웃돈을 주고 샀어야 했었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초반에 언급했듯 이들은 중국의 빈곤층이 아닌 중산층입니다. 비록 국경을 넘어온 모습은 거짓골이지만
중국에서는 대도시에 본인 명의의 집을 가지고 있으며 자녀가 원할 때 유학을 보내줄 수 있을 정도의 고소득층이 주를 이루는데요. 중국의 부유층들이 잇따라 재산을 현금화하고 해외에 거처를 마련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에 중산층들도 위기감을 느끼고 서둘러 중국을 탈출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중국 내에서는 제로 코로나 때보다 지금이 더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취업입니다. 2000년대 초 매력적인 신대륙으로 많은 기업들을 끌어모았던 중국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정부의 도를 넘는 규제를 해왔죠. 그래도 15억 인구에서 나오는 구매력은 여전히 매력적이었기에 버텨보려 했지만 미국의 IRA 법안이 나오자 이때다 싶어 애플, 구글 등 글로벌 기업도 모자라 자국의 공룡기업 텐센트도 문화 탄압에 못 이겨 탈중국에 나섰는데요. 이로 인해 지난달까지 외국인 투자금 약 7조 3,100억 원이 유출되는 패닉셀이 벌어지고 있으며 중국의 국채 총액도 약 8조 원이 사라지는 등 자신들의 자존심이자 모든 것이었던 차이나머니라는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정도를 우리는 한 남자를 통해 유추할 수 있는데요. 지난 2020년 중국 당국의 규제를 비판했다가 망명당한 알리바바의 CEO 마윈입니다. 2021년 알리바바의 금융자회사인 엔트그룹의 약 45조 4천억 원의 IPO가 무기한으로 연기, 그리고 갖은 이유를 붙이며 3조 원의 과징금을 뜯겼었죠. 마윈은 그때부터 약 2년간 해외 곳곳으로 도피하며 중국 땅에 발도 붙이지 못했었는데요.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27일 알리바바 본사가 있는 중국 저장성에서 마윈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마윈의 복귀와 함께 현재 기업들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오랜 시간 중국 정부의 행태를 봐온 탓에 중국 정부가 주는 당근에 쉽사리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으로 부동산이 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중국 경제 성장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양회에서도 부동산이야말로 가장 큰 변수라고 말하고 있으며 지난 2월 집값이 살짝 반등한 것을 두고 중국 경제는 회복될 것이라며 주요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돌아오는 대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일단 사면 언젠가는 집값이 오른다는 신앙에 가까운 깊은 믿음으로 중국인들의 투기가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중국 부동산 정보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신규 주택 판매 실적이 떨어지면서 대부분의 부동산 기업들의 연쇄 디폴트 사태로 이어졌고 자금이 끊기자 부실 공사가 급격히 늘었으며 주택을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상환 거부에 나서는 악순환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가능한 이유는 중국 부동산의 독특한 분양 방식에 있는데요. 기본적인 인테리어가 되어 바로 입주할 수 있는 한국과 달리 중국에서 새 집을 분양받을 경우 수도, 전기마저 연결되어 있지 않은 말 그대로 빈집을 받게 되는데요. 이는 소비자들의 인테리어 취향을 다 맞출 수는 없으니 알아서 공간을 꾸미라는 뜻으로 중국의 베이징을 비롯한 대도시 이외의 새집 분양가가 한국보다 저렴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빈집이지만 모두 소유가 있는 집들인데요. 그 결과 작년 말 기준 빈집만 1억 채가 넘는 등 빈집만 있는 유령 도시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 과잉은 곧 부동산 버블의 심각성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소유하고 있는 집인 만큼 갑자기 사라질 리도 없으니 그 여파는 언젠가 중국의 실물 경제와 금융 전반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최근 집값이 갑자기 하락함에 따라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세입자와 임대인 간의 갈등이 보도되기도 했었죠. 이 때문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중국인들이었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대출이 쉽다는 점을 악용한 이들은 아들 명의까지 끌어다 건물을 구매해왔는데요. 한국 경제의 악화로 미분양 사태 등 집값이 폭락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인들이 난데없이 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정부에서 외국인의 불법적이고 투기적인 부동산 거래를 막자 부동산을 금매로 내놓기 시작한 것이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에 높아진 금리와 주택 가격 하락이 가속화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한국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부동산이 과도하게 비싸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이 해소되는 과정이 중국인들을 비롯해 한국 땅에서 불법 투기를 하던 외국인들에게 직격탄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죠. 현재 전반적으로 힘들 날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통신 기술과 매체의 발달에 따라
그동안 교묘하게 감춰져 있던 사회의 불합리함이 하나둘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좋은 변화에는 항상 그에 따른 고통이 따라오죠. 2023년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움츠려 있던 사회가 기지개를 켜려는 과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굳어있던 몸을 깨우고 성큼성큼 나아가는 대한민국이 되길 기원합니다.